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픽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의 신진호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귀하게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시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원래 좀 매일매일 펀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렇죠. 고사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유연한 운용에 좀 방해가 됩니다. 사실 어느 업종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시장 상황이 막 바뀌게 되면은 그렇죠. 좀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좀 방해도 되고 해서 잘 안 나왔는데 저는 오늘 조재일 특파원님 미국에 계실 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팬심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렸다고요? 예, 저기 아침마다 그 미국 시장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시고 글로벌 마켓 나우 지금 맞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걸 한 2년 동안 저희 출근길에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파원님 그 아재 개그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예. 너무 팬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오게 요걸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 설립 25주년이 이제 마이다스 에셋 독립계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주식형 펀드 매니저 지금 뭐 20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나누는데 가치주 매니저이신가요? 어떤가요? 예, 제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일 최근에 나온 게 한 2년 전에 그 이제 좀 성장주가 너무 과도하니까 가치주를 뭐 사라 이렇게 좀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가치주 매니저냐 이렇게 나이도 지긋하고 하니까 가치주 매니저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성장주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성장주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이시군요. 예. 우리나라가 좀 아시다시피 네. AI나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누군가 담당해줘야 될 그런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간재 생산 쪽 뭐 이런 데서 좀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나치게 좀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좀 많았고 그걸 좀 미리 선점해서 사면은 나중에 좀 다른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줘가지고 그때는 돈 많이 벌던 시절이 가치주로 있었겠네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조금 알파가 굉장히 예. 줄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치주를 살 때 성장주가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을 국면이나 이런 국면을 활용해서 가치주를 사고요. 전혀 안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또 MSCI나 뭐 코스피 200 이런 지수 편입 이벤트나 또 어떤 뭐 자금 집행기관들의 좀 뭐 리셔플링 뭐 이런 거 할 때 좀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뭐 좀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때만 가치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마이다스 에셋 운용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ESG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게 ESG죠. 요게 이제 꽤 언급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도 아마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ESG는 어찌 보면 좀 한물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작년 초부터 좀 크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실제로 자금이 좀 빠졌나요? ESG에서?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ESG 펀드는 뭐 큰 자금 흐름은 없었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초부터 뭐 조금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ESG 전도사를 자처했던 그 블랙록 뭐 레리 핑크 회장님이나 회장, 뭐 이제 뭐 굉장히 ESG를 뭐 예. 좋아하다가 갑자기 뭐 주총에서 ESG 관련 내용을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또 ESG가 싫어하죠. 사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까지 해서 지금 ETF에서 그 자금 이탈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저희의 그 예측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자금이 몰리고 또 주목을 받던 분야는 또 자금이 빠지면서 부침을 겪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침의 모습들이
이제 ESG도 가치주나 성장주, 뭐 밸류주, 뭐 모멘텀 주식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전통적인 분류에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ESG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세상이 지금 오랫동안 주주자본주의로 왔다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는 그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UAW 파업이나 뭐 애플의 공급업체 선정 기준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UAW는 이유고요. 자동차 노조이죠, 미국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ESG가 단지 좁은 좀 환경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협의가 아니라 광의의 부분을 많이 포함하면서 세상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경쟁이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핵심이어서 어떤 큰 회사가 생기면은 뭐 경쟁자들이 날렵하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되고 따라잡힌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뭐 7개 뭐 빅테크들이 점점 엠세븐. 커지고 우리나라도 좀 큰 기업들이 또 계속 잘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될 놈 대리죠. 맞습니다. 잘 되는 데들이 더 커지는 그런 기업만의 현상이 아니라 또 네. 개인들도 또 소득 증가율 대비해서 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좀 월등하고 그렇죠. 예.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버는 거죠. 가만히 예. 있어도. 이러한 좀 예. 불평등을 전 네. 세계가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많은 수의 빈곤 노인 문제 또 뭐 일자리 감소 문제를 급격하게 좀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사람들은 또 기업들에게 또 자본가들에게 이런 ESG를 굉장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SG가 불가피한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제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 뭐 이거거든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주가가 이미 많이 뛰었고 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 어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예, 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장에 몰입해서 하루 종일 막 매매만 시세판만 보고 막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나무만 보는 그런 습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서 이렇게 숲을 봐야 된다. 예, 숲을 봐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시장에 뭐 큰 물줄기가 뭐고 작은 물줄기가 뭔지를 이렇게 항상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물줄기는 이렇게 작은 물줄기들하고 합류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뭐 잠깐 하지만 그 방향은 뭐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스를 수 없죠. 큰 그렇습니다. 물결은.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또 머니 무브가 가장 큰 물줄기고 그렇죠. 예. 뭐 그렇다면 지금 고금리, 그 고금리를 초래하는 뭐 고환율, 고유가 뭐 이런 뭐 고환율, 뭐 고금리 뭐 이 세 가지 그 삼고 환경에서 수혜를 볼 종목을 발굴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삼중고가 있는데 수혜를 볼 업종, 네네. 요거를 골라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비용이 경상이익의 절반 이하이고 또 고금리니까 이자를 적게 내는 기업들. 네, 그리고 전체 원재료비 중에서 뭐 수입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미만이고 또 수출 비중이 한 50% 이상인 회사들. 고환율이니까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업체가 수혜를 받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 생각하면은 환율이 좀 높을 때 유리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컨트를 활용해서 요새 개인 컨트로.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종목 발굴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의 현황이나 신사업 추진 또 미래 전략 뭐 이런 데서 좀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힌트를 그런 대기업에서 얻었습니다. 네네. 예, 최근에는 미국 주식들 특히 빅테크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또 전략 발표를 통해서 듣고 저희 회사에서도 오전 모닝 미팅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향 이렇게 주시해서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또 저는 뭐 유통시장을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지만
M&A 시장 동향하고 비상장 기업 동향 뭐 이런 거에 좀 남들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비상장 동향까지. 우리 이제 크게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큰 물줄기 요거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국내 경기의 전망 어떻게 보시고 또 증시는 어떻게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뭐 장기 전망일수록 많이 틀리고 아, 어렵죠. 또 장기 지금 전망. 상황이 특히 또 한국은행 총재님도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기 전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좀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러시죠. 좀 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시장 전망이나 경기 전망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좀 전망을 해보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 경제는 좀 슬로우 다운하는 국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좀 저는 예고된 경로라고 보여져서 네. 자산 시장이 좀 선반영하고 이제부터는 좀 돌아설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국내 주식시장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행한 좀 채권, 특히 뭐 100조 원 가량 뭐 은행채라든지 이런 이 은행의 예적금 이런 게 이제 1년 돼 가지고 만기가 되는데 네, 예, 고금리로 발행했던 거. 맞습니다. 이런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값 떨어지는 현상이 앞으로도 좀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네네. 또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예. 한전채도 발행이 재개되어서 좀 회사채 설 자리가 좀 넓지 않다. 회사들은 좀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계속 좀 안전자산에 머무르면서 좀 국내 그 기업들의 좀 자금 조달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을 좀 완전히 초단기로 좀 해보면 제가 긴 전망이 자신이 없어서 초단기 전망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하락폭이 큰 뭐 CFD나 뭐 신용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빠진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면은 좀 그래도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손실이 났던 부분이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뭐 기관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좀 우량한 종목인데 뭐 20일 이격도를 기준으로 한 75 내외로 이격도가 좀 떨어진 이격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저점 위주로 매수. 좀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로는 좀 연말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실적이나 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실적인 것 아,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 실적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오죠.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모든 거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을까? 오픈 AI로 해서 예, 예, 생성형 AI. 예, 그들이 예. 이제 벌린 일을 그들이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네. 예, 지금 뭐 개인들은 많이 그 코파일럿 이런 거를 뭐 시험 삼아 써보기도 하는데 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 좀 제대로 이제 기업들은 뭐 미팅도 해보고 많이 좀 뭐 돈이 작게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코파일럿을 어떻게 좀 쓰느냐 이것들을 이제 실적 발표 시에 좀 코멘트를 보고 좀 잘 팔리고 있다, 잘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 굉장히 시장은 좀 반응을 할 것 같고 저희 반도체 주식도 거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를 좀 유념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신진호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